엄청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하나의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자, 동전을 2회 던져서 2회 모두 같은 게 P다. 그럼 동동이거나 뒤뒤거나 앞, 뒤뒤? 요게 이제 요렇게 하나거나 요렇게 그럼 하나가. 앞뒤, 뒤, 앞 두 개 아니에요? 자, 배반인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네. 이 사람이랑 교집합이 없는 사람. 네. 그럼 OX 나온 거 교집합이 없죠. 네. XO. XO 나온 것도 교집합이 없죠. OX와 XO도 아, 교집합이 없고 이것도 교집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두 개를 빠뜨린 건지 한번 좀 네. 생각해 봐주면 돼요. 총 4개 나온단다. 우리 이제 배반을 찾을 때 이렇게 찾는구나 느낌만 좀 이렇게 알아줄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 계산은 사실 거의 뭐 모르는 게 사실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몇 분의 몇 하면 되니까 주사위 던져서 서로 같은 게 눈이 나온다. 그럼 36분의 6분의 6 이렇게 6분의 1인 것이 끝난 거거든. 그리고 확률은 뭘 배워요? 그때 그래서 이제 확률에 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란 경험을 위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동전을 던지는데 한 10번 던졌어. 앞면이 그 어쩌다 8번 나왔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8. 8이야. 오,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다를 수 있어. 왜? 경험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너가 하면 또 다른 확률이 또 나와도 괜찮지? 그러면 야 이상하다. 수학은 2분의 1이라고 배웠는데 네, 여기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실험을 10번밖에 안 한 거거든. 실험 한 1000번 해보고 실험을 대략 한 이 정도 해보잖아요.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반. 예상보다 훨씬 더 2분의 1에 가깝습니다. 요건 2분의 1과 전혀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앞면이 나온 횟수가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 모든 사람이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한결같이 2분의 1에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될 거야. 아, 내가 해도 네가 해도 항상 한결같은 어떤 결론에 도달이 된다는 거야. 신기할 뿐이야. 자연의 법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호.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학에서 계산한 확률에 점점 더 다가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큰 수라는 건 실험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근데 솔직히 근데 너더러 던져보라고 안 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경험한 거 알려주시니까 나는 뭐 거의 할 게 없지. 이것마저 어려우면 그때는 내가 이제 우리에겐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우리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뭐 아무튼 아직까지는 누구도 이게 못하겠다 한 적이 없는 네, 그런 종류의 확률이고요. 수학적 확률은 경험을 배제하죠. 이건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뭐 상상 속에서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닐까? 합리적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추측인 거고 추측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인 거다 모든 게 다. 근데 내 생각에는 어, 아무리 상대적이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수학은 그걸 찾는 이제 노력의 일종인 거고요. 음, 아무튼 네, 뭐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맞더라고. 그래서 동전 던지면 동전은 몇 개가 있죠? 경우가 모든 경우가 딱 2개. 앞 아니면 뒤인데 앞이 나오는 게 몇가 얼마나 되냐고 2분. 물어본다면 결국 2분의 1이겠지요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가끔 어리둥절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인데
공부를 쭉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오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또 인정하게 돼서 속상한 아 얘 말은 또 인정하게 되네 내가 속는 기분이야. 근데 또 다 맞아. 요런 기분 좀 들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걸 갑니다 우리는. 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몇 개 중에 몇 개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해서 쌤이 그때 그랬잖아. 수학적 확률에서는 개수를 세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것을 셀 수 있는 세상, 즉 어려운 말로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산,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셀 수 없는 게 있는데 도형. 그렇죠. 도형의 넓이라든가 도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분의 넓이, 뭐 길이분의 길이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하는 거를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미분이랑 상관없어요. 셀 수 없다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이거 구별 잘 못하는 사례가 되게 빈번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정확한 복수형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한국말에는 좀 되게 희박해요.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셀 수 있다라는 거는 수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마음 이런 건 뭐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무게 30kg 아 내가 셀 수 있다라는 이렇게 그 은연중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뭐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 아무튼 의견이 분분해. 네, 무게 또 키 165cm 센 거냐? 잰 거잖아. 네. 그럼 잰 거는 센 건가? 뭐 이러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예. 근데 뭐 쌤한테 말이 있어. 아, 말 얘기 하지 말자. 민감한 말이 나쁜 게 아닌데 좀 민감한 이슈라서 미안해요. 커피를 오늘 3잔을 마셨어요. 되게 많이 먹었네 커피를. 아니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 내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센 건가요? 아니. 커피 3잔, 1잔, 2잔. 뭐 예를 들어 너가 뭐 그 스타벅스 사장님인데 오늘 몇 잔 팔았지? 막 이렇게 딱 생각했어. 500잔 팔았다. 그럼 500개를 셀 수 있는 걸까? 이렇게 1잔, 2잔, 3잔. 아우 헷갈려. 이거부터 잡을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통계 들어가면 엄청 중요해져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강조할 거야. 이거는 셀 수 있는 거야. 얘네는 셀 수 없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 구별하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영어로 생각할게. 한국말로 생각하지 말고요. 무게는 웨이트 아닌가요? 키는 뭐 하이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1이면 웨이트고 2면 웨이트니? 아니. 안 하지. 이러면 셀 수 없는 거야. 영어랑 똑같아. 예. 저게 셀 수 없는 명사? 뭐라 그러지? uncountable noun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예. denumerable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넘버를 매길 수가 없어. 얘는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그지? 이렇게 개수나 사람의 명수 이런 것들, 동물의 마리수는 전부 다 셀 수? 실제로 s를 붙이는 사례가 되게 많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주라. 예. 뭐 문법도 조금 예외가 있어서 아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느낌 좀 괜찮아? 딱 봐가지고 개수나 사람의 명수, 동물의 마리수는 네, 셀 수 있는 거, 네. 파란 거 셀 수 있는 거. 그 외의 것들은 셀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돈의 액수도 사실은 셀 수 없는 걸로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셀 수 있는 것은요. 소수 못 붙여. 그러니까 0.1, 0.2 같은 거 소수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국 사람한테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만 소수 없다. 소수 자리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키가 167.7. 괜찮아. 이러면 셀 수 없는 걸로 간주해 줄래? 뭐 약간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기가 불편한 것들은 전부 다 넓이로 고친 다음에 넓이를 계산해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그때 요 문제 예제 풀어준 게 그거였어요. 요거 오늘 얘기해 줄게요.
초등학교 때 기하학적 확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 넓이나 길이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이것을 기하학, 도형을 연구하는 분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줄까? 기하학적으로 확률을 구했다. 이렇게. 뭐 넓이를 이용한 거니까 기하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 색깔을 칠해 놓고, 자, 검은색으로 색칠한 곳에 화살이 맞을 확률은 2분의 뭐 그런 거죠. 4개 중에 2개. 이게 개수를 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넓이의 비율을 지금 생각 중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오늘 이제 그 친구 PQ가 둘이 나와서 놀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연락 수단이 없네. 그래서 일단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야, 공원에서 무조건 만나는 걸로 하고 누가 나오든 20분만 기다려 보자. 근데 그동안 아무도 안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가고 혹시 나오면 서로 좀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P가 먼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Q가 20분 안에 나오면 같이 이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누구든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놀 수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기다리는 게 1시간, 즉 60분인데 하여튼 누군가 나오면 20분은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 수 있으려면 60분에 20인 3분의 1일 것 같다. 가장 많은 오답이 이렇게 나와. 그나마 문제를 좀 푼 사람들 중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20분 지난 후에 Q가 나와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Q가 더 일찍 나올 수도 1분에 나올 거, 1.1분에 나올 거, 1.2분에 나올 거, 2분에 나올 거, 2.45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PQ가 꼭 여기서 만나는 것도 아니야. 저기서 만나거나 저기서 만나거나 이거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 한없이 많은 경우를 세게 돼. 세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20분이라고 말한 사람도 요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꼭 20분이란 간격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가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20분 이내란 말은 꼭 20분만 다 기다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인데 어떡하지 그럼 또 하여튼 좀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게 정상이고,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P든 Q든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지. 하지만 P와 Q의 기다리는 시간의 이렇게 차이. P가 나온 여기까지가 P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까지가 Q가 대기하다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이내로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나. 절대값을 쓴 이유는 Q가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라고 한번 표현을 다시 해볼게. 첫 번째 표현은 알 것 같긴 한데 풀이가 좀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표현으로 전환. P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0에서 1시간 그 사이에서, Q도 0에서 1시간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도 좀 뭔가 좀 아리송한데, 이제 2번을 그래프로 그리는 순간 나 이제 뭔지 알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변환하면서 풀기 쉽게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가 P축, 여기가 Q축이라고 보고 0에서 60 사이, 0에서 60 사이로 와주세요. 네,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네, 이거. 그렇지. 이 사람 그림 그리는 거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해서, 오늘은 부등식의 영역 정도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빨리 그려도 될까?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이렇게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크다 작다 해가지고 사이가
나오게 될 거니까 확률은 전체 360분의 요 초록색 해주면은 정확한 확률이 나오죠. 잘했네. 뭔가 천재 같아요. 어. 야,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근데 내 부등식 영역 몰랐으면 못 풀었을 거야. 미리 가르쳐 놓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이거. 자, 이따가 요거 생각하면서 도전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도와줄게. 이렇게 2번 수업하고 뭐 끝날 때 시간 남으면 좀 더 수업하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좀 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이거 나름대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자. 제가 배우면 무슨 일이든 그런 대사가 있어. 자, 갑니다. 지금 0에서 2 사이에서 PQ가 나올 것이고요. PQ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계셔요. 생각해 보건데 아까 이게 파란색이 0부터 P까지의 길이, 그리고 Q는 이거는 0부터 Q까지의 길이. PQ는 어디든 이 안에서는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PQ의 길이가 이 PQ의 길이거든. PQ의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P는 0에서 2 사이고요. Q도 0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갑자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해서 그림으로 내가 보여줄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요 사람 있죠, 요 사람. 저 파란 사람은 P 빼기 Q가 1과 빼기 2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 부분 한번 계산하고 이 부분 한번 계산해서 서로 연립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Q가 P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Q가 크거나 같다? P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로. 그래서 P 플러스 1, 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여기가 1과 빼기 1을 적어. 뭐지? 그 Y절편으로 하는. 네, 갑자기 단어가. 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0에서 2 사이 이거 그려야 되지. 그래서 P가 0에서 2까지, Q도 0에서 2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아주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에서 색칠하게 되는 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8분의 6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6개에다가 색을 칠해놨잖아. 이렇게 4분의 3인 거지 뭐. 여기까지 가는 거란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좀 개수를 세서 풀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을 기하학 즉 도형으로 정리한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로 풀어버리는 되게 독특한 방식이야. 적으면서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부족한 거 있으면 뭐 더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10장의 영화 시사회 응모권 중 4장의 당첨권이 있다. 영화 시사회 응모권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영화 시사회 응모권이 이렇게 순서를 따질 수 있는 1, 2, 3, 4, 5, 6, 7, 8, 7, 1, 2, 3, 4, 5, 6에 4장의 당첨 A, B, C, D. 있으면 이거 뽑을 건데 순서 따질까 말까? 사실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표를 이제 뭐 무슨 뭐지?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표. 보통 시사회 입장권은 좀 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모르겠네. 내 생각에 근데 번호를 굳이 좌석 번호를 안 따지고 이제 선착순으로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뭐 종류는 있다고는 하겠지만 순서 안 따질 겁니다. 아, 슬프다. 생각해보니 그런 거 한번 못 가봤네. 슬프다. 너무 가봤니? 아니요. 그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갑을이 모두 당첨된대요. 그럼 갑이 당첨이 되려면 이 10장 중에서 네 4장의 비율. 한 장을 뽑는 건데, 근데 비율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장 중에 4장이에요. 10분의 4 하니까 이건 4장 뽑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10장 중에 4장을 말하면 그건 한 장 뽑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내가 진짜 한 장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3장 남았겠죠. 네. 전체 9장이 되고 3. 다시 한번 당첨이 될 확률은 3입니다. 또 한 장의 당첨을 뽑은 구분의 3이고요. 내가 비율이라고 말했지만 그 비율이 곧 확률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럼 갑과 을이 한 장씩 당첨을 모두 뽑을 확률인데, 이거보다는,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불편한 게 많아요. 이 방법이. 이거보다는 확률 계산할 때 내가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순서는 별로 안 따질 거야. 그 중에 4개 중에 2개, 당첨만 2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걸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2번을 자주 더 많이 사용해 주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19, 2, 1, 4, 3, 2, 1, 2, 1 약분해 주시고 3 약분해 주시고 5, 3, 15분의 2 끝. 1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똑같죠. 여기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2가 나오는 건 똑같아. 근데 방법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조금 달라. 이쪽은 나중에 언제 골치 아파지냐면 당첨 안 되는 거 당첨되는 거 뽑을 때 당첨 안 되고 당첨되는 거 뽑았잖아. 이때 순서를 고려해야 돼. 순서를 따지면서 계산을 2번이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번만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네. 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힘드네. 힘들었냐 근데? 그냥 괜찮았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자, 을이 당첨을 뽑을 확률 요것도 얘기해 볼게요. 갑과 을이 뭔가를 뽑는데 갑과 을이 뭔가를 뽑는데 을만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의 상태는 어떤 거지? 안 돼. 안 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가? 만약에 이제 얼핏 그렇게 느꼈으면 그 독해가 조금 오류가 난 거거든? 그거부터 우리가 약속으로 바로 잡을게. 을이 당첨됐으면 좋겠죠? 네. 이때 갑이 당첨이 안 돼도 을은 당첨이 됐잖아. 네. 그럼 을이 당첨됐으면 좋겠어. 이 말이 성립한 거야. 네. 갑이 당첨돼도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다 더하기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려웠나요? 괜찮았어? 요것만 생각해주면 사실 계산은 쉽거든. 그럼 당첨이 아닌 거는 뭐 10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당첨은 이제 9분의 4. 갑이 당첨 10분의 4, 9분의 3 끝. 계산은 초등학교 때만큼 좀 쉬운데 아까 말한 독해가 오해를 부르기 쉬운 독해를 쓴답니다. 근데 이 정체불명의 계산 뭐지? 어렵게 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유는 있는데 쓰진 않습니다. 쓰지 마. 네. 부탁해. 쓰지 마. 아무도 원하지 않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한번 읽고 풀어볼까? 잠깐.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온 구슬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거잖아. 네. 나온 구슬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인데 A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예. B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온 구슬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야라고만 말했잖아. 그럼 A에서 그렇게 근데 나올 수도 있고 B에서라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B. B에서 나왔을 이 느낌. 음. 그래서 나온 구슬이 O 하나, X 하나인데 라고 말했거든. 그것이 B에서 나왔을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 뭐라 그러지?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나온 구슬이 B인데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B에서 구슬이 나오려면 A에서 나오든가 B에서 나오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만 나온 구슬이 OX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 이게 큰 틀의 어떤 해석 방식이야. 이해 갔니? 네. 이제 얘기 끝.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식의 독해를 계속 읽고 이제 독해를 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고. 그래서 풀이법은 사실 되게 간단한 걸로 좀 알려져 있어. 라고 생각해 주길 부탁합니다. 괜찮으면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확률의 끝이에요. 확률이 끝났어요. 이제 통계할 거다. 확률이 끝났어요. 벌써 책 반 나갔네? 반 넘네? 네, 그냥 알게 모르게 확 나가버린다는 거야. 들어보면 개념의 개수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 하니까 이게 책이 공부할 만한 거야.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배반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오해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먼저 교과서에서는 독립은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아. 종속은 영향을 주는 거야.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배반은 아주 깔끔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는 딱히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없어. 왜인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알게 될 거야. 왜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지? 하는 거 알려줄게요.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동전 3개를 던질 건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올지 말지 첫 번째 동전 때문에 되게 갈등을 할까? 갈등하지 않죠, 그죠? 전혀 영향 받을 일이 없는 거야.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또 나의 개성껏 동전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올 테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도 앞 확률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 2분의 2분의 1 모두 앞면이면 그렇게 계산하지. 이게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괜찮았니? 네. 주사위도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주사위 던져도 이와 같은 느낌일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서로 안 주는 거. 뭐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뭐 화살을 관역에 쏘는데 첫 번째 화살이 맞았든 안 맞았든 또 두 번째 화살은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깔끔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도 독립인 거고. 네, 종속을 보여주는 예제는요.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거.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관람 시사회 관람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뽑아. 그럼 이제 너는 뽑을 수는 있는데 확률이 좀 변화할 거야. 누가 또 뽑아가면 이제 내가 뽑을 게 좀 이제 불안해. 저걸 못 뽑고 이제 못 뽑아 끝났어. 막 이렇게 마음이 계속 진짜 이야 저거 뽑아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야. 못 뽑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상황에서는 얘는 동전은 영향을 안 주는 거다. 주머니는 영향을 주는 거다. 단순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조건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종속인지 독립인지 헷갈려진다. 봐봐.
공을 꺼냈는데 다시 넣으라 그럴게. 이렇게 되면 누가 꺼냈더라도 다시 넣어놓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그 다음 꺼낼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없어. 그래서 주머니는 영향 준다면서요. 그건 단순할 때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너 개념 잡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실상은 더 복잡해요. 조건을 주면. 독립이 종속이 되고, 종속이 독립이 되고 이러니까, 겉모습만으로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단다. 그럼 공부를 하는 초보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전문가들이야 익숙했기 때문에 종속 독립 판단한다 쳐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A랑 B랑 서로 독립인지, 뭐 이거와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찾냐 하면 A가 나올 확률 곱하기 B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서 A 교집합 B가 나올 확률이 똑같아지면 있잖아. 똑같아지면 무조건 독립이에요. 아니면 종속입니다. 이렇게 판별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이게 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게 되는지는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공식이니까 여기에 맞으면 독립, 여기에 안 맞으면 종속.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이 또 펼쳐지면서 필요 이상의 지식들이 이제 되게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숨길게. 우리가 조금 괜찮겠니? 이게 판별 공식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제 여기 나와. 어디 있나? 여기 있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쌤은 이걸 판단하는 공식처럼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면 뭐다? 독립. 이게 안 되면 종속.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단다. 근데 이제 누가 얘기하더라고. 야, 그러면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이거네요. 너 생각은 어때? 여기 영향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배반과 독립은 무슨 차이가 있지? 갑자기 또 혼란이. 야,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국어 시간에 쓰세요. 그건 수학이 아니야. 수학에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영향을 안 준다면서요. 이거잖아요. 만약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얘기를 들어봐봐. 내가 뭘 했어. 내가 뭔가를 막 했어. 이렇게. 근데 아까 그랬지. 어느 정도는 내가 한 걸 너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독립은 교집합이 있는 거야. 내가 했는데 너도 해도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오히려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뭐야 이거. 자꾸 이걸 보고 뭐야 그러면 국어 시간에 독립 한번 국어 사전에서 찾아봐. 두 나라가 상호 간에 서로 침범하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 이러면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국어 시간에 쓰는 거래니까. 수학 시간에는 뭐라고 말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란 말은 내가 하는 걸 너도 할 수 있다.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있다. 나와의 영향을 주지 않아였어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두어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어 시간의 해석과 수학 시간의 해석은 다르다. 자꾸 국어를 수학에 대입하면 혼란스러울 거야.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혼란에 빠진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근데 뭐 안 빠질 수가 없어. 한 번쯤은 저런 경험할 수 있어. 종속도 영향을 주니까 내가 뭘 하잖아? 너가 그걸 할 수 있긴 하지. 근데 봐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걸 할 수 있는데 독립일 때는 얘가 눈치를 안 보는 거고 종속일 땐 얘가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이 그림에 집어 넣을 수가 없어. 그지? 그게 필요한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A가 해고 B가 그걸 할 수는 있지만 확률이 좀 자꾸 달라지는 거고요. 독립일 땐 달라지는 게 없는 건데 그 말을 그림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아예 안 그리는 거야. 오해를 사겠지. 당연히 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런 느낌. 음. 자, 지금 내가 한 얘기는 교과서에 없어요. 왜 교과서에 배반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독립종속은 그림이 없지? 벤 다이어그램은 정확하게 독립종속을 구별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뉘앙스야. 이해 좀 갔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독립인 걸 골라라. 그럼 A가 나올 확률, B가 나올 확률 곱한 거와 교집합의 확률 계산한 게 똑같은지 보는 거야. 똑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 네. 여기 문제를 좀 풀면서 혹시 어려운 게 있으면 다시 좀 설명 한번 해볼게. 한번 풀어보자. P는 확률을 얘기하는 영어인 probability. 아마도 그럴지 몰라 느낌? 네, 확률이에요. 네. 좀 얘네 단어 잘 만들었지. 네. 아마도 이럴지 몰라. 그런 기분이야.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단이 필요할 때 이걸 쓰면 된다라는 거고, 나 독립인데라고 가르쳐 주시면 굳이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지식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 갑자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간 느낌? 가불병이 어떤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인가요? 통과할 확률입니다. 네. 가불병이. 아직도 가불병이야. 이젠 또 앞으로 뭐라 그러려나? ABC는 외국어라 한국말로 바꾼다면 뭐가 될지 모르겠네. 미래에는. 예. 가불병은 이제 한자 문화 시대 홍길동 같은 걸 얘기하는. 근데 딱히 뭐 대체할 말이 없더라고. 예. 자, 3명 중에 2명만 이제 딱 붙었으면 좋겠대. 그럼 3명 중에 2명만 붙는 거니까 이렇게 붙고 떨어지던가, 이렇게 붙고 떨어지던가, 이렇게 붙고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럼 붙을 확률이 4분의 3, 3분의 2, 떨어지는 게, 이게 붙는 게 2분의 1 더하기. 알겠어요. 필이 왔나? 네. 네. 그래서 너가 읽는 게 이런 거라는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진짜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문제가 맞아? 맞아. 그래서 독립인데요 라고 말하면 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우만 잘 따지면 뭐 할 거 없다. 너 전통적으로 이런 거에 강했잖아. 경우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괜찮았어. 그래서 여긴 걱정 없고, 이거 독립이냐 종속이냐 배반이냐 판단할 때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오늘 다 얘기를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되면 대학교 책도 조금 읽을만 할 거고, 뭐 그런 거죠. 고등학교 책에서 막히는 게 없어. 그럼 왜 머물러 있어? 이제 대학교 책도 좀 들여다보고 이제. 난 보기 싫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교양을 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와, 전공자가 아닌데 이 정도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혹시 모르겠어. 확률이 필요한 너의 분야에서의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을 확률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너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확률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을 구하자. 이 정도까지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전문가 불러오면 되잖아. 이제 그 정도면 됐다고 봐. 뭐든지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이 문제는 이 사람을 불러오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도 대단한 것 같거든.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약간 이런 정도로 좀 공부를 계속 유지를 좀 해줘. 졸업을 하더라도. 네. 그럴 때 문제를 이렇게 무지막지 많이 풀 필요는 없는 거란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바로 그거야. 아까 했던 이 문제들이 잔뜩 있어요. 끝. 끝. 나머지는 지금까지 배운 개념과 간단한 기술들을 이제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